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의 두 번째, 세 번째인 체온 조절과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온 조절부터 살펴보면요. 체온 변화 감지와 조절의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뇌 시상하부에서 이 온도를 감지하여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요. 열 발생과 열 발산, 뭔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열 발생은 근육 운동, 몸떨림이나 물질대사 증가로 인해 말 그대로 체내에서 열이 발생하는 작용이고요. 땀에 의한 수분 증발이나 피부 근처 혈관의 혈액량이 증가해서 피부 표면을 통해 체내에 있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열 발산이라고 합니다. 열 발생과 열 발산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졌다. 우리 몸이 추위를 느꼈을 때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좀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뇌의 시상하부가 추위를 감지하면 뇌하수체 전엽에 호르몬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뇌하수체 전엽은 TSH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되고 바로 물질 대사가 촉진되죠. 그러면 열 발생량 증가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도 함께 살펴보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 근처 혈관에서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피부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체온을 빼앗기지 않고 체온 상승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우면 몸 떨리잖아요. 그 떨림으로 인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부신 속질을 자극하여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에피네프린도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 촉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티록신과 함께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낼 수 있는 게 간뇌 시상하부에서 부신 속질의 명령을 내릴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신경신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반대로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졌을 때, 우리가 더위를 느낄 때라는 거죠.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TSH의 분비량도 감소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도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물질 대사가 억제되고 열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간뇌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자, 이것은 이제 교감신경 신호라고 했잖아요. 교감신경이 조금 덜 작용한다.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근처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를 통해 혈액 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즉 열 발산량이 증가되는 효과로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졌을 때보다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졌을 때 문제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팁을 드리면서 다음 혈장 삼투압 조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 조절의 중추도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이곳에서 혈장 삼투압을 감지하는데 혈장 삼투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혈장, 혈액 속의 액체 성분을 말하고 대부분은 물입니다. 이 혈장의 삼투압, 즉 혈장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나트륨 이온의 농도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낮다, 그러면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간뇌 시상하부가 이 혈장 삼투압을 감지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를 통해 혈액 속의 물의 양을 조절해서 정상 범위의 혈장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자,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수 있죠. 자, 이것을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면 갈증을 일으켜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은 바로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려서 항이뇨 호르몬, 즉 ADH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증가된 ADH에 따라 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됩니다. 즉 오줌으로 나갈 수분을 다시 체내로 끌어들이는 효과 때문에 정상으로 혈장 삼투압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낮다. 짠 음식을 너무 안 먹거나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바로 체내의 수분이 과잉되어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되었다. 이것을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면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려서 ADH의 분비를 감소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감소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많으므로 혈장 삼투압이 점점 증가하면서 정상 혈장 삼투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데요. 자, 오줌량이 감소한다는 건 오줌 속에 수분의 양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고요. 오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오줌 속의 수분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혈장 삼투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오줌의 삼투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굳이 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외우려고 한다면 먼저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탐구 자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과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에 따라 혈중 ADH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이 여기서 왜 등장하냐? 혈액 속의 물의 양을 생각해보면 혈액 속의 물의 양이 증가하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전체 혈액량은 혈액 속의 물의 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혈액 속의 물의 양은 혈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문제에 여기에 혈압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가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안정 상태를 0으로 봤을 때 안정 상태에서 혈액량이 점점 감소해서 T1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의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점점 수분이 부족해져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중 ADH의 농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훨씬 쉽죠? 자, 안정 상태보다 T2 시점에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오줌의 양과 오줌의 삼투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정 상태일 때보다 T1일 때 혈중 ADH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된다는 것이고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분이 다시 체내로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T1일 때가 더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정 상태가 오줌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안정 상태일 때보다 T2일 때가 혈중 ADH의 농도가 더 증가했으므로 오줌의 양은 안정 상태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줌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오줌 속에 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안정 상태일 때 오줌 속 물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반대로 T1일 때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T2일 때보다 안정 상태가 오줌의 양이 더 많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T2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줌의 양과 오줌의 삼투압은 부등호로 비교하면 반대다. 오줌의 양이 증가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한다. 이게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했지만 문제에서는 문장으로 등장하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시점에 따라서 혈중 ADH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오줌의 양 비교와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하는 이 부분에서는 함정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온 조절과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와 DNA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